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교통 업계가 파산을 우려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고 택시 업계도 운행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코로나19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만 일부 체육시설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선거방송 토론회 익산시 갑 오늘 오후에 생방송됩니다. 전라북도는 남원과 순창 등 10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동이 줄고 계약까지 연기되면서 버스 운행을 줄여가며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상황이 갈수록 나빠져 이제는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버스 이용객이 제일 많다는 군산대 앞. 계약이 미뤄지면서 정류장은 텅 비었고 버스 승객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한 코스에 한 6명, 7명 그런 타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안 돼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버스 회사마다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해서 아예 번호판을 반납한 버스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미치기 시작한 지난 석 달간 승객 감소로 시내버스 매출은 절반 가까이 곤두박질쳤습니다. 지자체들은 앞다퉈 버스 노선을 줄이고 재정 지원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등 비상대책을 추진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입니다. 운송 수입이 바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5월도 월급 주기가 힘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공항 잠정 폐쇄와 군산국제여객선 운항 중단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전북 지역에서 대구, 경북을 운행하는 버스는 아예 끊긴 상태입니다. 택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역 앞, 줄 서 있는 택시가 많아서 그나마 나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내 돌아다니는 사람 없이 열차 오면 그 열차에서 내리는 손님 그도 한 명이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 자제 등이 시행되면서 서민들의 발이라는 대중교통이 기반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네, 지난달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휴업체육시설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집단 감염으로 문제가 됐던 줌바댄스나 탁구장 등 일부 체육시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줌바 댄스 학원. 정부가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지난 2월부터 한 달 넘게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업 중인 체육시설에 7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전라북도의 대책에 기대를 걸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고 아무래도 지원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좀 힘들기는 해요. 충남에서 90여 명의 줌바 관련 확진 환자가 발생해 정부에서도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휴업을 강력 권고했지만 헬스장이나 태권도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는 다르게 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전주 시내 탁구장의 상황도 마찬가지. 이용 회원들이 3분의 1 이상 줄었지만 문을 닫을 경우 피해가 커 휴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7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 그 돈마저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참 생활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필라테스나 요가 등의 종목도 사정은 비슷한데 문제는 이들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다는 겁니다. 이들 종목은 체육시설업 등록 대상이 아닌데 대상을 체육시설업으로 한정시키다 보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전라북도는 각 시군 재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군마다 여건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시군비로 주어라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는 시군에서 판단하라고 하니까 전주가 판단을 해보니까 일부만 해도 그냥 5억이 그냥 나오고.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추진하면서 전라북도가 자체 발령한 행정명령
시설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도 2주간 연장됩니다. 전라북도는 기존의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진 종교시설을 비롯해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등 총 13,400여 개소에 대해서 오는 19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과 업종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행정력이 발동될 예정입니다. 아동양육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올해 3월 말 기준 만 7세 미만인 8만 4천여 명으로 쿠폰은 도내 시군 여건에 맞춰 전자바우처와 지역 사랑상품권 형태로 이달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가동돼 온 김제 삼성생명 연수소가 남은 환자들이 전원 조치되면서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남아있던 대구 지역 환자 25명 중 1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소했고 나머지는 경북에 있는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삼성연수소는 지금까지 169명이 입소해 치료를 받았고 26일 만에 일단 제 역할을 마치게 됐습니다. 총선 후보들의 공약과 소속 정당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보는 선거방송 토론회가 오늘 전주문화방송에서 익산시 갑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전북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미래통합당 김경안, 민생당 고상진 후보 등 초청 대상자 3명의 출마자가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오늘 오후 5시 25분부터 80분 동안 TV를 통해 생중계 방송합니다. 한편 지난 군수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무소속 이충국 후보 간의 토론회는 오늘 오후 3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시민들 관심이 큰 지역 현안과 후보들의 의견을 비교하는 총선 기획보도 시민이 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입니다.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유권자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건 이딴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으로 쟁점이 된 환경 대책의 강화였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뛰놀아야 하는데 냄새 나서 못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악취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촛불 집회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는 폐기물 처리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폐기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위급할 경우에 국가가 우선 조치하도록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먼저 국가 책임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책임 있는 지자체나 개인에게 구상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불법 매립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인 규명과 구상권 청구, 국비 확보를 통해 피해를 복구하고 관련 법상 처벌 조항도 강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폐기물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는 막도록 입법 과정에 철저히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이 지역 유권자들은 지역 소멸 위기 해소 대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노인들 뿐이지 젊은 사람 별로 없어. 한동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임정엽 후보는 출산부터 대학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고 출산에서 양육과 교육까지를 정부가 책임지는 이런 정책들이 법안에 담아져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호영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진 인구 감소 대책을 한데 모으는 개편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부처에 있는 기능들을 조정해서 인구 감소하고 지방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은 아까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 김창도 후보도 지역 소멸은 해당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그다음에
또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한 이런 사회적 대응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법안을 만들어서 이 밖에 전주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 안호영, 임정엽 두 후보는 지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갈등과 상처가 컸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김창도 후보는 장기적으로 광역시로 갈 수 있는 디딤돌로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21대 총선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10명 중 7명으로 비교적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총선 투표율은 18대에 47.5%, 19대 53.6%, 20대 62.9%로 최근 들어 오르는 추세며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최종 투표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총선 출마자인 전주을 이상직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완산구 한 버스 정류장에 붙은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일부 뜯겨져 있어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을 배출한 이탈리아는 천문학의 본고장으로 통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만든 우주 관측 시스템이 이탈리아로 수출됩니다. 다른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MBC 고변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진 블랙홀의 모습이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 8개의 전파망원경을 연결한 덕분인데 여기엔 우리의 기술인 KVN, 즉 한국우주전파 관측망도 포함됐습니다. KVN의 핵심인 우주신호 다채널 수신기가 천문학 본고장인 이탈리아 수출길에 오릅니다. 국내 우주 관측 장비가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금액은 280만 유로, 우리 돈 37억 원에 달합니다. 기존의 주파수 하나만 수신하는 단채널에 비해 3개의 채널을 가진 데다 망원경 장착이 쉬운 초소형인 점이 호평을 받은 이유입니다. 천문학 선진국 유럽에 수신기를 보급을 해서 순수 과학에 기여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이탈리아에 이어 핀란드와 독일이 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미국까지 장기 과제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파망원경의 핵심 장비를 보유한 것은 수출 금액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저희가 과학을 주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과학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해나가고 저희 주도적으로 이제 큰 성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연구진들의 역량이 점점 더 올라가는. 천문연은 이 시스템을 수출뿐 아니라 세종시 우주측지관측센터 등 국내 전파 망원경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네, 영농철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 여성 농가를 위해 6억 원을 투입해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를 확대해 신규 영농반 9만 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문 비자와 비전문 취업 비자로 온 도내 체류 외국인 11,000여 명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농작업 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시가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시 지정 동물병원 40곳에 예산을 지원해 평균 2만 원 안팎의 광견병 예방주사 비용을 5천 원까지 낮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이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병원에서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주에서 시작된 긴급 재난소득 지원이 도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주기로 했고 남원시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 시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모든 시민으로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급은 정부 지원 시기에 맞춰
선불카드나 지역화폐인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장쑤성 장인시에서 마스크 3만 장을 보내왔고 군산시도 마스크 10,000장을 이달 안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중국 내 6개 성 13개 도시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호 도시들의 잇따른 마스크 기증은 94년부터 진행해온 내실 있는 중국 교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실군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직거래 행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신청자 차량에 물건을 실어주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완주군이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고생하다 복무를 마친 공중보건의사 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이자 의사인 공중보건의사들은 지난 3년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선별진료소에 배치돼 진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는 도시가스 요금을 미처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공급 중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상인 등 12,000여 세대로 올해 4월부터 3개월간의 도시가스 사용분이 유예 대상이며 유예 기간 종료 후 미납부는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1개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전라북도는 기업의 고통 분담을 위해 당초 다음 달 4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세무과에 방문과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전주미술관에서 동시대 미술을 엿볼 수 있는 청년작가 기획전 탈각이 마련됩니다. 전주미술협회 한국화분과가 오는 19일까지 전주 풍남문 관광호텔에서 릴레이전을 갖습니다. 전주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3기 입주작가 프리뷰 전시가 아웃사이더를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제29회 신예작가 초대전이 모레까지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무주 최북미술관이 기획 전시로 이호철, 황유진 작가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주시 덕진도서관이 올해의 책 독서 릴레이에 참여할 첫 주자를 오늘부터 24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전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동호회를 오늘부터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사진에 관심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오늘까지 디지털 사진 아카데미 강좌 수강생을 접수합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영리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순창군이 참 좋은 순창으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봄 영상 공모전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남원과 순창 등 10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도에서 낮 기온 17도, 익산 영하 1도에서 16도, 동북권 무주는 영하 2도에서 18도, 장수 영하 4도에서 16도, 서해안권 군산은 0도에서 13도, 부안은 1도에서 1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인 익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과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